예, 저희 뉴스탑10 같은 언론이 사실은 일부 백신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백신 수급 대책을 꼬집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신 대란이 진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을 유발시킨 사람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최근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책임감 있게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서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 얘기부터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윤호중 원내대표에게는 백신 수급 관련된 가짜뉴스가 국민의 불안을 부추긴다. 실제로 야당에서 가짜뉴스라고 할 만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제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짜뉴스는 없었습니다. 야당이 주로 지적하는 건 모더나 3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셀 CEO와 화상 통화를 통해서 조기 도입하기로 했던 그 물량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4천만 도즈 그거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 입으로 인정했잖아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내에 모더나 제대로 된 도입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반기에 도입이 예상된다. 차질 없도록 하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올 초에 대대적으로 청와대에서 화상통화 사진까지 찍어서 홍보를 했던 모더나의 조기 도입은 지금 사실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를 누가 만들었느냐 따지면 조기 도입설을 국민들에게 알렸던 청와대가 가짜뉴스를 배포한 게 되는 거죠. 물론 일부러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틀린 정보를 국민께 드린 셈이 됐잖아요. 국민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고 그렇다면 지금 여당 원내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전후 사정을 떠나서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먼저이지 가짜뉴스라고 자꾸 모든 걸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게 과연 옳은 태도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속도라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6년 이상 걸린다. 이거 야당이 만들어낸 가짜뉴스가 아니고요. 공신력 있는 외신인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가짜뉴스라고 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터놓고 사과할 거 사과하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현안에서 불리한 상황이 놓일 때마다 여당이 모든 걸 가짜뉴스 취급한다는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의 지적이라면요. 저희가 그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도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 가지고 자꾸 크게 보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동원해가지고 상황을 갈등을 자꾸 불려나가는 이 구조. 물론 저 여당 인사들이 말한 가짜뉴스 진짜로 있었던 적도 있었고 가짜뉴스 문제이긴 한데 지금 뭔가 채찍질을 맞을 땐 좀 맞고 앞으로 좀 나아가야 하는 게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태도는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조국 사태 때의 어떤 가짜뉴스 주장과 이제 백신과의 관계는 좀 구별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잖아요. 물론 백신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4월에 불과한데 11월까지 어떻게 해서든 정부가 하겠다고 하고 그걸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벌써부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보면 실은 자국에서 생산한 백신을 수출을 못하게 막았었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아예 인도에 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만큼 백신이 마치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의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백신을 못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됐든 어떤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든 많이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을 위해서 가짜 뉴스라는 야단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비판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성공적으로 국민 경제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시작부터 그렇게 야당이나 언론이 매몰차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김 교수님은요? 그러니까 백신 관련돼서 야당 측에서 백신 무능, 백신 실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국민들도 불안해합니다. 이걸 여당 쪽에서 지도부가 가짜뉴스라고 무슨 공격을 할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것은 가짜뉴스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까 이도훈 의원이 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야기했던 11월 집단 면역의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하. 몇 월 달까지 몇 명, 몇 월 달까지 몇 명에서 나와 있잖아요. 정부가 발표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실제로 백신이 언제 들어올 거라는 계약을 정확히 공개를 하고 실제로 계약대로 언제 들어올지 도입 시기와 도입 스케줄을 공개를 하고 국민께 더 투명하게. 그럼요. 그 도입 일정에 따라서 그럼 접종 시기와 접종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입을 언제 되고 접종이 언제 되니까 12월까지 우리가 애초에 약속드린 대로 이렇게 접종이 가능해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시면 누가 거기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기저기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 정부를 못 믿어서 가짜뉴스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백신 자체에 대한 불안을 여당 측이 오히려 정치 공세로 치환해버리는 그런 좀 우려를 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민 짧게 아니,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 정말 좋은 말씀인데, 백신 생산국에서 백신을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받기로 한 백신은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거고요. 일단 뭐, 결과에 대해서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사과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정부 당국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아까 정의용 장관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조금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